시절 하나 둘한 감슈고 다 그득한 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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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창작의 현장 안규영입니다. 토기는 인류가 사용하던 생활도구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흙으로 빚어진 용기이다. 그 속에는 한 점의 그릇을 만들어낸 가야인 신라인들의 소박한 마음과 해안이 깃들어져 있다고 박덕규 화백은 말씀하십니다. 천 몇백 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토기를 통해서 민초들의 정담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파이프가 어울리는 박덕규 화백님과 함께한 그 두 번째 시간, 지금부터 그 문을 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예, 선생님을 지난주에 뵙고 한 주 동안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던지 예, 오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토기의 환상에 대해서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네네. 먼저 선생님께서 주로 지금 토기를 주제로 한 작품을 그리고 계신데 언제 맨 처음 토기를 주제로 한 작품을 그리셨습니까? 그 따져 올라가면은 네. 지금 한 24, 5년 전인상 싶습니다. 네. 저희 진주 박물관에 또 관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유적 유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답사도 하고 또 발굴도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때 이 토기를 보고서 제가 그 토기의 색깔이라든가 토기의 문양이라든가 토기의 모양에 아주 매력적이건 토박하면서도 서민적인 그러한 그릇의 냄새를 보고 야, 이것이 바로 우리 것이다. 네. 이 생각에서 토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토기의 환상에 대한 작품들을 주제로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의 작품의 경향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흔히들 보시는 분들은 저 그림을 보고 무엇을 그려놨는지 잘 모르겠다는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추상 작품이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사실적인 작품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토기 전체를 그린 것이 아니고 토기가 지니고 있는 색채, 문양, 모양을 일부분을 따와서 현대 감각에 맞도록 재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 그린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보면 이거는 추상이라기보다도 네. 사실에 가깝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설명을 하면은 보시는 분들 다 이해를 쉽게 하십니다. 네. 그 환상이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쓰던 1400년 전에 그 토기를 그냥 그대로 색이나 모양 그대로 나타낸 것이 아니고 현대 감각에 맞도록 재구성했다는 거. 오늘날의 감각에 맞도록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문양이라든지 색채를 조형화시켰다는 거. 여기에 큰 이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깊이 보면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토기를 주제로 한 환상 작품을 그리시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색이 있다면요? 예, 저는 일정하게 어떤 색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게 없죠. 물론 개성에 따라서 작가에 따라서는 어떠한 색을 좋아한다는 건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어떠한 색이 좋다고 이게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근데 토기를 보면요 몇 가지 색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색 토기가 있고요, 청회색 토기가 있고, 홍토기가 있고, 흑색 토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단함도 연질 토기가 있고 경질 토기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와질 토기가 있고 그런데 그 몇 가지 안 되는 그 색을 오늘날의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색채를 찾아내어서 새로 색을 창조하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문양과 모양과 색채를 다르게 한다 하는 이유는 그냥 그대로 그려버리면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에서 따온 문양이라든지 색채를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물감을 가지고 오늘날의 현대 감각에 또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알맞는 그러한 색채와 문양과 모양을 재구성을 해서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히 그림을 자식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때로는 주위 분들이 웃기도 하고 비웃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참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작품 속에는 그 작가의 정신과 혼이 담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식과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면에 날카로운 송곳이나 바늘로 찔렀을 때 그 작가 정신과 피와 땀이 흐르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작품이 아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피나 땀이 나오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그 정도의 정성을 쏟아서 작품을 그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기 때문에 자식과 같이 여겨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린 것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2,000여 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많은 2,000여 점의 그림 중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몇 점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하죠. 예.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만 우선에 손에 잡히는 작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이는 이 작품이 토기의 환상 98년도에 그린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여기에 토기에는 기하학적 무늬가 있고 색채, 모양 이러한 것이 하나의 줄을 이뤘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이것을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린 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변형을 시킨 겁니다. 현대 감각에 맞도록 무늬 하나 또 색채 하나 이것도
하나하나 현대 감각에 맞도록 했다는 거. 여기 보면 하나 이 고곡인데 네. 토기에 보면 고곡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고곡은 신라 가야 시대에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잉태한 어린애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삼각형이라는 것은 투창이라고 해서 토기를 보면은 창문처럼 뜰피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창이죠. 네. 이런 것을 현대 감각에 맞도록 배열을 하고 색채를 재구성을 하고 해서 표현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토기 표면에 보면요, 구름 무늬도 있고 또 사슴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린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조형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예, 보시면은 그런 설명을 듣고 보면 아마 쉽게 하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네. 정말 그러네요. 예, 토기에는 그 네. 색채, 형태 여러 가지 문양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삼각형으로 된 것이 이게 투창이라고 합니다. 아, 투창이요. 뚫힌 창이라는 뜻이죠. 아. 이 실물 토기에도 보면은 삼각형으로 된 예.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각형으로 된 것도 있고 또 복숭아처럼 하트 모양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초기의 작품들을 보면 거의 다 세모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배열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 감각에 또 요즘에 맞도록 재구성을 해서 표현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토기에도 보면 이나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양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조형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냥 그대로 표현해버리면 생명감이 없죠. 작가의 정신에 또 작가의 심성이 담겨있는 그러한 세계로 몰입을 해서 표현해야만 되겠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야 좋은 작품이 되겠죠. 이 작품은 뭐 소품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이 파란색을 보면은 이 고배입니다. 고배. 신라시대의 고배, 높은 잔이라는 뜻이죠. 아. 이 고배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투창이 아마 보일 거예요. 예, 역시 투창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짙은 회색 이 부분은 환조호라해서 밑이 둥근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아. 겹쳐 있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 토기에는 여러 가지 장식이 달려가 있어요. 하트 모양이라든지 고옥이라든지 구슬 모양이 달려 있는데 그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제 그림은 두껍게 물감을 발라가지고 긁어내기도 하고 또 문지르기도 하고 이러한 단계를 여러 단계를 밟아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어느 작품은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작은 작품이 무엇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느냐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만은 작품은 크든 적든 간에 유하기 때문에 건조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린다라고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작품은? 작품은 이건 옛날 좀 오래된 작품인데 예. 이거는 뭐 70년 후반, 80년 초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게 삼각형으로 해놓은 이유는 네. 이 전체를 투창으로 저는 의미합니다. 투창. 아. 투창해서 너 그림을 늘 같은 걸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세모꼴도 한번 해보자. 또 네모꼴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온 문양 같은 거는 전부 다 토기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무늬가 되겠습니다. 투창도 있고 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밑에 여기 보면은 사슴이 나와요. 이 사슴 3마리가 남아 이렇게 네. 보일 겁니다. 자세히 보면 사슴이 예, 보일 겁니다. 그러네요. 토기에 보면은 우리 그 선조들이 참 재미나는 모습이 있어요. 토기 표면에다가 만들다가 핵을 그리는 것도 있고 사슴이나 말을 그리는 것도 있고 심지어 그 선조들의 지문이 묻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1400년 지난 지금까지 시공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슴 같은 말 같은 것을 보면은 그 당시의 그 작가 정신이 토기에서도 배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이는 토기 파편 하나에도 예사로 생각해서 안 되고 그 속에는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의 혼과 애환이 담겨 있다. 이런 것을 보고 또 느껴야 될 것이고 아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되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품을 자식 같다고 여기시기 때문인지 한 점도 선물하는 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또 주위에서 많은 오해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작가라고 하면 자기 작품을 남에게 양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도리입니다만은 저는 욕심이 있어 그렇다기보다는 작품은 자기 자신의 분신이요 자기 자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감히 작품을 남에게 양도한다든지 판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뭐 흔히들 제보고 너무 욕심이 많다, 너무 고집이 세다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오랜 전부터 무사 꾸고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제 작품이 완숙한 것이 아니고 미술에는 완성이 없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감히 남에게 작품을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토기를 만나서 그림으로 이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그저 물감 가지고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토기는 단순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라 가야인들의 그 미적인 정신, 미적 호흡을 나도 같이 느끼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청취자들께서 아마 보시면은, 시청자께서 보시면 아마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토기를 만드는 작가와 저하고 호흡을 맞추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한 정신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힘들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한 대로 표현이 안 될 때, 또 제가 생각한 색채가 나오지 아니할 때, 그것이 가장 작가로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저 물감 짜가지고 색을 만들어서 바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색을 칠하는 것과 바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그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색채나 행이나 그 모양이 잡히지 않을 때 가장 고민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건 아마 작가만이 아는 그러한 고통 속에 아마 머물게 되죠. 뭐 일반 시청자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작가만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 어떻게 사느냐에 가슴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직에 봉직해온 45년의 세월 동안 받은 퇴직금을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상설 미술관 개관을 위해서 선뜻 내놓은 박덕규 화백님. 이런 분들이 있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따뜻하고 들고가가 피는 땅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도 박덕규 화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온누리 미술관을 직접 찾아가서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